기본권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자,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은 이제 이렇게 개념 지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주관적 공권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관적 공권, 혹시 개념이 들어오는 사람? 주관적 공권. 주관적 공권을 뭐라고 그럴싸하게 법률가로서 말할 수 있을까? 국가에 대해서. 오케이. 공권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는 사건을 배우는 거죠. 공법, 행정법과 헌법에서는 공권을 배우는 거예요. 공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공권이란 말 자체가 공적인 권리다라는 게 아니고 국가를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주관적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 주관적, 객관적. 앞으로 이제 우리 법률 언어에서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용어가 꽤 나옵니다. 그 말이. 근데 쓰는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뜻은 그렇지. 여기 있는 개인,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공공의 그런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그러면은 권리란 뭐예요? 권리란 뭐예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데 이익입니다. 이익,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죠. 권리라는 개념은.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어떤 개인의 이익이 권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민법에 1조권 인정됩니까? 1조권. 민법에서 사인과 사인 간에 내 집 앞에 있는데 옆에 조그만 내 집에 옆에다가 큰 빌딩을 지어요. 그러면 햇빛은 저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가로막죠. 그러면 내가 침해되는 게 뭐 있어? 침해되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햇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햇빛을 볼 수 있는 이로 인해서, 이 옆 건물로 인해서 햇빛을 볼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조건이 우리 그런 권리는 게 어떤 이익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즉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되죠. 입법의 의사가 존재해요. 입법의 의사. 사건은 그렇습니다. 사건은 입법의 의사가 없이 바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죠. 그런데 일조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냐? 민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 그래서 판례로 인정되기 제한적이지만 요건하였어요. 그런데 조망이 없어졌어. 나도 지금 내 산 쪽에 있는데 그 전에 내 앞에 우리 집 앞에 빌딩 들어오기 전 아파트 들어오기 전 정말 조망이 한강변 미치고 2억짜리 뷰였거든요.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는 2억짜리인데 앞에 빌딩이 들었었어. 건물들이. 아파트들이 다 가려버렸어. 내가 주장할 수 있을까? 조망을 할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예를 들면 그 아파트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을까? 그게 법에서 인정해 줄까? 적어도 내 주관적 가치는 2억짜리. 2억을 상실당했다고 내가 주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현재 룰은 없어요. 법률은 없습니다. 법률이 있으면 그에 따르겠죠, 당연히.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이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법원도 그와 같은 조망에 관한 이익을 우리 사회에서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에 관한 고민을 해야겠죠. 지금은 인정 안 됩니다. 나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여기서 참여하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개념은 법이 인정해 주는 이익,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이익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을 정확하게 일반 법률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 이익이다. 내가 주장하는 이익은 전부 다 법적인 권리로 이해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법률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파인을 정확히 해야 되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헌법에서의 공권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정해 주는 거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 어떤 이익들. 그 이익들을 우리가 말하는 기본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했죠? 기본권이. 이 개념 요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 개념 요소에 들지 않는 이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권에 제외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보면서 여기 이 개념 요소에 들지 않는 어떤 이익을 기본권이 아닌 게 기본권이 아니면 어떨 때는 법률에서 보장되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상의 권리,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헌법에서 기본권은 우리 헌법 전에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데 10조에서부터 행복주권에서부터 몇 조까지 가더라? 당연히 기본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36조 1항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36조, 그 다음에 37조 1항까지. 36조까지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그 다음에 36조 1항이 있습니다. 37조 1항. 37조 1항.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조 1항 보세요. 앞에 좀 열거되지 아니한 헌법 제정자가
야, 이거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해야겠다라고 쭉 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36조 1항에서, 뭐라고, 국민의 자유 권리는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오케이. 이거는, 미국 연방헌법전에 쓰여져 있던 문구입니다. 우리도 그걸, 기본,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권 목록의 헌법 제정자가 예정하지 못했던 기본권상의 자유와 권리. 누가 하기, 헌법재판, 당연히 해석하는 유권적 해석권자죠. 헌법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37조 1항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를 인정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이익의 범위를 좁힐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확장할 수도. 그건 해석권자의 권한일 수 있죠. 근데 아예 있는 것을 없앤다거나 무시해버린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헌법 2에서 이런 그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 논리 구조 이해했습니까? 지금 읽어보세요. 자기가 주장하는 이익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적 이익임을 어느 정도는 소명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이익이다,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법률가가 하는 짓은 아니야. 법률가는 적어도 이 사람이 지금 의뢰인이 지금 제한받고 있거나 또는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대체 우리 헌법의 어느 기본권 조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인가, 즉 헌법상의 기본권인가를 소명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보호 이익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호할 만한 이익 자체가 주장이 안 됐으니까 기본권 침해할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그 헌법소원은 어떻게 본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무조건 차버립니다. 각하죠. 이 개념은 이해했겠죠. 그래서 권리구제 헌법소원에 할 때, 권리구제 헌법소원에 헌마 사건에서는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이렇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68조 1항입니다. 거기서 헌마 사건에서의 적법 요건 중에 하나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의, 이 요건 항목에서 판단한 대상은 결국은 네가 지금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논점이라는 게.